자, 속도가 속도고요. 우리가 겨울방학 때도 그렇고 여름방학 때도 그렇게 그렇게 많이 푼 데는 아니거든요. 속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까요? 기하에서 벡터를 배웠으면 조금 쉬운데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뭐예요? 벡터를 배웠으면 좀 쉬운데 차이가 뭐냐면 속력은 크기만이에요. 얼마나 빨라? 이거고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라? 이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보는 수투에서는 이직선이에요. 앞으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미적에 가면은 이제 평행면으로 움직여요. 대각선으로도 달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로 갈 거야? 아니면 그 반대로 갈 거야?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1차원적인 방향인 거죠.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건 부호가 있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웠잖아. 자,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위치라는 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상에 어떤 점이 움직여요. 여기 원점이 있으면 여기 있는 어떤 x라는 애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좌표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t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치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초 뒤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다 딱 넣으면 그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우리가 미분이라는 게 뭐였냐면 자, y는 fx였어. 무슨 얘기죠?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였단 말이야. 근데 얘를 미분했죠, 갖다가. 이렇게 미분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dfx, dx 이렇게. fx를 x로 미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그 점을 지날 때, 그 찰나에 어떻게 움직여? 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녀석, 즉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할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f't가 되겠죠? 얘가 바로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라는 게 시간마다 이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얘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어? 라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 위치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한 걸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속력은 크기만 한다며 여긴 뭐야? 속력이라는 건 크기만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에 절대값을 마이너스 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로 얼마나 빨라? 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빨라니까 마이너스 떼버리고 절대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 속도를 내가 시간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요. 이렇게. 자, 속도가 일정하게 가요. 그건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죠. 일정한 페이스 달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속도를 빨리 냈어요. 그러면 속도가 변하죠. 자, 다시. 얘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해요. 그럼 요 V가 F'T라는 건 얘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걸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게 보통 이제 T'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해요. 야, 속도를 높여! 속도를 줄여! 라고 했을 때의 그 변화량의 크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야.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대부분은 다 풀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하나씩 풀면서 넘어갈까요? 952번을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좌표가 자 X가 이렇게 있어요. T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T제곱 플러스 2T 형태를 띄어요. 근데 T가 0에서 봐요. T가 0에서 T가 5까지의 P의 평균 속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니? 우리가 배웠던 평균 변화율이죠. 자, 물리에서 평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결과만 따져요.
0에서 5까지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어? 이것만 따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와 C에서의 P의 속도가 같을 때 라는 건 이거죠. 5 빼기 0. 내가 잠깐 요거를 FT라고 한다면 F5 빼기 F0을 해요. 요거랑 F 플라임 뭐야? C. 요게 속도니까요. 요게 같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다른 거 없네요. 뭐 평균 변화율, 속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0 넣으면 0이고요. 5 넣으면 얼마냐? 5 넣으면 F5 125에다가 50 빼고 85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5분의 85가 될 거고요. 자, 미분합시다. F 플라임 T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가 3C 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 약분하면 17인가요? 그래서 3C 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15가 0입니다. 나와? 3, 9 나오는구나. C, 3C 3하고 5 여기다가 마이너스. 따라서 C가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C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미분에다가 잘 적용을 해서 풀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따가 풀어보세요.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넘어가죠. 좀 까다로운 것만 확인할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2에 보면 V가 0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위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잘 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여기 있었어. 그래서 앞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3초 동안 여기 와 있어요. 선생님이 움직인 건 얼마예요? 한 칸. 경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난 0에 있다가 1, 2 갔다가 다시 1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난 한 칸만 움직여 결과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럼 얘는 위치예요. 위치 변화예요. 근데 나 몇 걸음 걸었어? 라고 하면 하나, 둘, 세 걸음 걸었다. 차이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가 중요해? 위치는 다 움직이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벡터에서 보면 이런 게 있거든. 막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였다 여기 왔어. 그러면 난 여기서 그냥 요만큼만 움직인 거야. 중간 경과는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움직인 거리는 이 움직인 거리를 다 따져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그게 나와 있죠. 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의 운동 방향이 바꾸는 순간의 속도는 0이다라는 거예요. 봐봐. 내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멈춰야 되잖아. 0이죠. 바뀌는 0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0은 성립하지 않아요. 순간의 속도가 0이면 무조건 방향이 바뀐다는 틀려요. 왜? 가다가 섰다가 다시 앞으로 가거든. 이 뭐랑 같니? 극대극소랑 같아요. 잘 들어. 극대극소랑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극대극소가 뭐냐면 3차에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 극대고 여기 극소죠. 자, 증가하다가 감소가 있잖아요. 그럼 극대예요. 그렇죠? 하지만 3차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여기 있죠. 올라갔다가 쉬었다 올라갔죠. 여기는 극대가 극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내가 앞으로 가다가 멈춰서 뒤로 갔어. 그러면 속도가 0이었단 말이에요. 미분해서 여기 0이었잖아요. 하지만 미분해서 0이라고 해서 내가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건 극대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건 극대랑 똑같다는 거예요. 극대극소랑 똑같아요.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두 점의 속도의 곱은 음수다. 맞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갈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속도가 0인 조건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같은 얘기예요. 운동이 정지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960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안 푼 거는 님들이 푸세요.
960번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위치 X가, X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T의 제곱,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2분의 9의 T제곱에, 플러스 6T 플러스 2가 있는데, P가 출발한 후에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면이에요. 자, 일단 뭐랑 거 똑같다고?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속도가 0인 걸 물었니? 아니잖아. 뭘 물어봤어?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그럼 해볼까요? 얘를 FT라고 하자고요. T에 관한 식이니까. 네, 미분했어요. 그러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이죠? 얘가 0이 되는데 찾을게요. 그럼 T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어서 T가 1일 때 하고 2일 때죠. 바뀌어요? 네,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일 때. 바뀌죠? 그러니까 어차피 3차 함수의 그래프도 여기서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자, 질문이 뭐였어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T가 2일 때죠? 그때의 가속도예요. 한 번 더 미분해야겠지. 요게 가속도예요. 얘가 속도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6t-9고요. 그래서 언제일 때요? 2초일 때. 12-9가 돼서 답이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진짜 부탁인데 속도가속도 할 때 우리가 미국에서 배웠던 걸 그냥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거야. 근데 난 왜 그런지 알아. 니네가 중학교 때 이 속도랑 이런 거속시?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알아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받아들이기만 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169페이지로 갑시다. 유형 하나씩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자, 이게 어려워요. 시험 문제는 얘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베이스고 뭐가 나오냐면 속도가속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올 것 같니?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이쪽 끝에 있는데 같이 다녀오거나 같이 출발하거나 아니면 누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내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잡으시고 어디 위치에 있을까라는 것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속도가 같아지면 네, 미분해서 같으면 되는 거고요. 속도가 서로 같은 방향이면 곱해서 양수, 다른 방향이면 곱해서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풀어볼까요? 966번 10점 미분하고 미분해서 같아지면 돼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되셨나요? 97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아니 뭐 971이나 972랑 비슷한데 971을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려운 걸로 갑시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의 T초 후의 좌표가 P는 PT, Q는 QT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T초 후의 좌표가요. 그래서 PT라는 녀석을 줬네요. 심지어 그쵸?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QT는 1-2T 제곱 형태로 됐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쓸 거야. VP는 얼마예요? 네, 2t-2예요. 그렇죠? P의 속도. 그 다음에 VQ는요? 네, 마이너스 4t 이렇게 돼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질문이 뭐야?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같은 t의 범위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둘 다 앞으로 가니까 둘 다 플러스일 거 아니야. 뒤로 가면 둘 다 뒤로 가니까 둘 다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이거예요. VP 곱하기 VQ를 했는데 얘가 양수는 된다고요. 같은 방향 이렇게. 안 어렵죠? 할만하죠? 곱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t에다가 2t-2가 0보다 커. 마이너스 4 없애고 2 없애면 t의 t-1이 0보다 작아. 따라서 t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할만하죠? 뜻만 이해하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건 더 쉽지 그러면 반대 방향이니까 곱해서 음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진짜 많이 나오는 건 이 녀석이에요. 위로 던졌을 때.
우리 연직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갔다가 그냥 뒤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그냥 땅에서 던져요. 땅에서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여기는 뭘 것 같아요? 부위가 0이에요. 왜? 바뀌었잖아요, 방향.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보통 여기에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t가 들어가 있어요. 반올림해가지고 약간. 됐죠? 그럼 땅에 떨어질 때는요. 얘는 좌표가 0인 거예요. 위치가. 이해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렸을 때의 위치를 아니면 높이를 우리가 y라고 해서 얘가 ft라고 하면 얘가 여기일 때고요. 여기는 뭐요? 네, 미분해서 0인데가 되는 거죠.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y가 0일 때 땅에 떨어질 때 원래 위치로 돌아갔을 때 두개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 운동이 정지했을 때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나오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 위에 올라가서 던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높이까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네, 그런 걸 한번 풀어볼까요? 거기서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977점, 978이 좀 어렵긴 한데 그건 나중에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이 그건 약간 상악함수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975번 한번 풀어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자. 쫄지 말고 대부분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이거 다 활용 문제인데?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아니에요. 할 수 있어 충분히. 봐봐요. 975. 수면이 10m의 높이의 위치에 다이빙대에서 뛰어오른 다이빙 선수의 t초 후의 높이가 x라고 한다면 t와 x 사이에는 이제 높이가 x예요. 걔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0이죠. 봐요. t가 0일 때 맨 처음에 10m 높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10m 높이에서 이렇게 점프했다 떨어졌다는 거죠. 물로. 괜찮을까요? 근데 질문이 뭐예요? 물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물에 떨어졌대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네, x가 0인 거죠. 이게 10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0인데 찾으세요. 안 어렵잖아요. 마이너스 5로 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는 0이고 t가 마이너스 1 또는 2니까 답은 2겠죠. 시간에는 음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그쵸? 얘를 한번 미분해야죠. v는 dx dt 해서 마이너스 10t 플러스 5가 되고 여기다가 뭐요? dx dt에다가 t에다가 2를 넣으세요.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죠. 선생님 왜 마이너스예요? 올라갈 때가 양수였잖아요. 점프가 양수니까 떨어질 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괜찮죠? 할만하지? 안 어렵다니까. 풀만해. 근데 니네가 너무 쫄아있어. 대신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런 기본 문제 많이 풀면 그런 문제도 대부분 풀려요. 안 쫄고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풀고 나서 나중에 풀 때 쫄지 않게끔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쫄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제동거리라는 게 있어요.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부터 움직인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해요. 그러면 멈추겠죠. 자동차가 멈추겠죠. 아니면 뛰다가 내가 속도를 늦춰서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기 시작해서부터 멈출 때까지를 제동거리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동을 건 지 t초의 속도를 당연히 dx dt로 결정하겠죠? 물체가 정지했을 때가 0이니까. 그럼 시간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놓고 풀게요. 979. 문제가 몇 개 없어서. 근데 이 제동거리 문제도 교과서에 있거든요. 어떤 학교들 다 교과서에. 근데 그 문제들이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직선도로 위를 달리는 어느 자동차에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동을 건 후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 근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동을 건 후 이런 거 말고 그냥 달리다가 몇 킬로미터를 일정하게 달리다가 어느 순간 제동을 걸어서 멈췄을 때까지 거리 이런 거 구하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자동차에서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괜찮나요?
그럼 t가 0일 때는 처음이니까 x가 0이었겠죠?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자, 제동을 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속도가 제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미분하세요. v는 12-2t죠. 얘가 0이 됐으니까 몇 초 때? 아, t가 6일 때. 그럼 t가 6일 때의 거리를 재세요. 얼마예요? 72-36 해서 x가 36이죠. 그럼 얼마만큼 움직인 거예요? 36m 움직인 거죠. 답이 없는데? 나 뭐 계산 잘못했어?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t가 0부터 2? 2? 이거 뭐야? 오타야? 왜 t가 2까지야? 전건 후 세제곱이구나. 이런. 그럼 여기가 2겠네요. 그럼 여기도 24-8이니까 16이죠. 이렇게 움직였겠죠.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었군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6은 우리가 선생님이 아마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지만 그래프 할 때 한 번 더 할 건데 내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래 y는 fx가 있잖아요. 얘와 이 녀석, 얘를 미분한 도함수 사이의 그래프의 관계, 얘네 관계 있잖아요. 관계. 요걸 따지는 거예요. 요게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그냥 982번을 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걔가 뭐예요? 걔가 t 시간에서 위치 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대요. 그럼 그냥 걔는 그냥 fx인 거예요. 근데 봐봐, 0부터 C에서는 원점을 2번 지나요. 그쵸? A일 때 원점 한 번 지나고 뒤로 갔다가 B일 때 원점 한 번 지나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속도가 아니야. 그러면 A부터 B까지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그래서 뒤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디귿 0부터 C까지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어요? 아니요? 한 번 바뀌어요. 극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이봐,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왜냐하면 니네가 배워놓은 게 있어서 헷갈리는 거야. 잘 봐요.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 한 번만 더 그릴게요. 뒷중에 이렇게 됐다고. 얘가 t야. 여기가 x 위치고. 처음에 여기 있었어. 뒤로 간다고. 뒤로 가 원점. A. 더 뒤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앞으로 갈까? 원점. 그러니까 원점 2번 지나는 거 맞고. 그쵸? 그 다음에 니은에 뭐라고요? A부터 B까지는 한 방향?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아니라니까. 아까 다 가만히 있더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니은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0부터 C 사이의 운동 방향 두 번 바뀌어요? 아니요. 한 번 바뀌어요. 이거 다 뒤로 간 거야. 이거 다시 앞으로 간 거고. 이거 위치라니까. 이거 플라임이 아니에요. 플라임이 아니라고. 근데 그 뒤에 가면 플라임에 대한 그래프 해석 나와요. 986번은 얘랑 달라요. 걔는 뭐가 나와 있는 거야? 플라임, 즉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속도 그래프야? 맞네. 여기가 t고요. 여기가 v예요. 잘 봐. 여기가 a다.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t야. 얘들아, 여기는 아까 여기는 fx의 그래프를 보고 생각했다고 하면 되고 여기는 f'의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 자, 물어볼게요. t가 a일 때 p의 가속도는 0이에요. 그렇죠? 여기 기울기니까요.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자, a부터 c까지의 사이선에 p의 가속도의 양의 값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t가 a부터 c에서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맞죠? 왜? f가 증가,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자, t가 b일 때, t가 d일 때 p의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다시. t가 b일 때와 t가 d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기 마이너스였다 플러스가 됐고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극대극소 찾으라고 운동 방향 바뀌는 거.
근데 이게 플라임이잖아. 맞잖아.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F랑 F 플라임의 관계가 나와 있는 대신 그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집중이 많이 안 되고 있네.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변화율에 대한 얘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 시간을 드리고 안 되는 거 이따 또 질문하셔도 돼요.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속도가 속도보다 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길이가 L이 있어요. L이 만약에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줘요. 그럼 나는 요 L을 시간에 따른 변화율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F'T예요. 이거 다 이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이 있어. 고무줄이 점점 늘어나.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빨리 늘어나?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 가장 주된 문제는 989990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본 적 있을걸요? 자, 989번 보죠. 풀어줄 테니까 잘 들어놓고 잘 풀어봐봐. 뭐 지금 잘 못 풀어도 한번 풀어보면 나중에 다시 한번 할 때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속도가 속도를 나중에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쌤, 전 진짜 여기 못하겠어요. 라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한두 문제는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나와요. 왜냐면 적분도 있기 때문에. 적분에도 가면 얘가 또 나오잖아요. 반대 방향.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수능에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나올까 말까 하긴 하지만. 무덥으면 나와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80인 사람이 높이가 4.5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1.2m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요. 여기에 가로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키가 180. 조심해야 돼. 미터랑, 그러니까 얘는 4.5m라고 돼 있잖아요. 미터로 돼 있어요. 그쵸? 여기 밑에, 얘는 그럼 얼마야? 얘는 1.8이 미터인 거죠? 1.8m. 이렇게. 180이니까. 됐죠? 저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초 1.2m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럼 t초 후에는요, 얘가 여기 와 있어요. 이 거리가 얼마냐면, 거기 매초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요만큼, 1.2t만큼 와 있어요. 얘가 요렇게 서 있을 거예요. 요만큼 와 있어요. 그럼 여기 빛이 비추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요 문제거든요. 요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과서에도 있고 변형 문제도 꽤 많고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숫자만 바꾸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저렇게 됐을 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와 이 길이가 얼마나 길어지니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근데 비슷해요. 자, 얘를 단면으로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수직, 4.5, 얘가 1.8, 얘가 1.2t, 요거를 L.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요? 이렇게 결정합시다. 돼요? 그럼 요 길이가 뭐냐면 X 플러스 1.2t예요. 그럼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간의 관계가 성립되죠. 몇 배예요? 2분의 5배 하면 되죠. 2분의 5배. 그러니까 x에다가 2분의 5배를 하면 x 플러스 1.2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면 2.3x는 여기를 5분의 6t로 할까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x는 5분의 4t. 이 길이가요. x가. 이걸 L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질문에 그림자가 길이의 변화율 얼마예요? 얘를 미분하면 되죠. 아, 얘를 시간으로 미분해. 0.8? 이런 식으로. 그럼 그림자 끝은요?
얘들아, 그림자 끝이 요게 되면 요걸 y라고 하면 요 y는 x 플러스 1.2t잖아요. 요게 0.8이니까 여기다 더하면 얘가 2t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세요. 그림자 끝에 변화율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 푸는 문제 형태입니다. 될까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데? 라는 겁니다. 자, 넓이도요. 그 피자 도우 알죠? 피자 도우가 맨 처음 이렇게 돌리면 점점 넓어지잖아요. 동그랗게. 근데 그게 만약에 돌릴 때마다 시간에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씩 길어진다라고 하면 넓이도 얼마씩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걸 시간으로 미분해버리면 시간에 따른 도우 넓이의 변화율이 생기는 거예요. 992번이 약간 그런 문제죠. 보세요. 이번엔 넓이에요.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한다.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일어나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3cm의 비율로 커질 때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가장 바깥쪽의 원의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자, 돌을 던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파장이 생겼을 건데 가장 바깥쪽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t초 후에는 이 길이가 3t겠죠. 이해되시죠? 왜? 초당 3. 초당 3. 맞나요? 괜찮아요? 그럼 이 넓이가 얼마예요? 이 넓이가 9파이 t의 제곱이겠죠. 반지름이 이거라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우린 이건 뭘 한다고요? 네, 얘를 시간으로 미분해요. 그럼 얘가 18파이 t가 되죠. 근데 언제라고요? 네, t가 3일 때예요. 이렇게 3초 후에 변화율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지? 이해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아마 왜 어렵냐면 이해하기가 싫게 돼 있거든. 넓이 왜 구하지? 넓이 왜 미분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것 같아요? 부피예요. 풍선을 불 거야. 근데 시간당 풍선의 부피가 계속 늘어나요. 그럴 때 그걸 시간을 미분하면 풍선이 늘어나는 변화율이 생기는 거죠. 그거예요. 거기 있네. 997번이 풍선이죠.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2인 구모형의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 비율로 늘어나도록 바람을 불 거래요. 그러면 t초 후에는 이것만 생각하라니까 t초 후엔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몇 초 1이니까 t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원래 2에서 t만큼 늘어났어요. 질문. 9의 부피 어떻게 구해? 반지름이 r일 때 9의 부피 얼마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설마. 그럼 9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 까먹으면 안 된다. 원뿔은 3분의 9 곱하는 거 알죠? 진짜 큰일 나. 아니 내가 변화율을 할 줄 아는데 넓이랑 부피를 못 구해서 틀리면 안 되잖아. 창피한 일이야. 그쵸? 자, 나와봤어요. 그럼 부피가 이게 t라고 하면 부피를 그냥 구이라고 하면 자, 보세요. 얘가 뭐라고요? 3분의 4의 파이의 t 플러스 2의 세제곱 되는 거죠. 그냥 미분할 거야. 그럼 얘가 앞으로 와서 4파이에 그냥 해도 되죠? 이렇게 제곱.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는 순간이니까 얘가 6이 될 때면 t가 얼마일 때? 4일 때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t가 4일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4 넣으면 얼마야? 36? 144? 파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런 걸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안 되면 기본 문제만 풀어도 돼. 그렇게 한번 풀어봐. 안 까먹게끔만. 선생님이 답주도 줬으니까 한번 해보세요.